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 가기 전에 결혼 이야기 완전 엎어져 버린 여자입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김칫국을 너무 마셔서 그리 된 것인데요. 상대를 봐가며 김칫국을 마셨어야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였죠.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분들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바로 집 문제죠. 결혼은 하고 싶고 이왕 결혼하는 거 좀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픈 마음은 모든 신혼부부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가 넉넉해서 집 한 채 떡하니 하나 마련해 주시면 평생 충성 맹세하고 살겠다라는 마음 먹겠죠. 남자친구와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은 남자가 꼭 해와야 한다는 거 옛날 말이고 능력이 되는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며 온갖 아양 다 떨며 냅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이야기 슬슬 나오며 남자친구와 집에 대해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준 분은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부유한 외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엄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피를 이어받아 돈을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빠보다 돈을 버는 수완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지라 저희 집안은 아빠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는 입장이었고 엄마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사업을 가장 맞이인 엄마가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들도 함께 말이죠. 암튼 아빠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둘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엄마가 일이 더 많고 바쁜 게 눈에 보일 정도였기에 아빠는 군소리하지 않고 일과 함께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었죠.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도 그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할머니 속을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들은 바로는 할머니는 항상 엄마를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아빠가 봉을 잡은 거라고요. 경제적 지원 항상 섭섭치 않게 했었고 결국 힘 떨어지고 거동 불편하신 할머니 저희 집으로 모셔온 것도 엄마의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들 하다못해 아빠까지도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 했지만 엄마는 간병인을 쓰면서 집으로 모셔왔고 그래도 자기가 케어를 못할지언정 같이라도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했습니다. 돈 잘 벌고 똑 부러지고 아빠보다 곱절은 기가 더 센 우리 엄마의 뜻을 감히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고 결국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미안한 마음 있는 할머니는 엄마에게 자기 때문에 모두 다 불편한 것 같으니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 욕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 옆에 계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어머니 아들이고 손녀인데 피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면 안 되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불편한 마음이 없는데 그런 소리들 하면 어머니 아들이고 손녀 할 것도 없이 다 내쫓아 버릴 테니까 어머니야말로 괜찮다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상태 안 좋아지면 내가 욕먹는 거니까 며느리 욕먹이기 싫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요양원 보내달란 말 하지 말고. 어찌 보면 돈 좀 번다고 사람이 저렇게 강성인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긴 했습니다. 엄만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자기가 참여를 하고 조절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만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그런 여자였거든요.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오겠다 결정을 했을 때에도 아프다고 씹사를 시키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아빠한테 말한 사람이었고 할머니를 모시고자 마음 먹은 것도 그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집살이 한 번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나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셔야 한 상황이라면 보내드리겠지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돌봐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사람을 부렸고 부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해고를 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어느 땐 너무 차가운 사람, 계산이 확실한 사람. 그런데 이런 엄마가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니 집을 한 채 주겠다는 겁니다. 수에 능통하고 확실한 계산법이 있는 엄마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들어가는 돈으로는 그 아파트가 마지막일 것이라고요. 아파트라는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줄 테니 나머지는 저와 남자친구한테 알아서 하라 했고, 음식을 제일로 신경을 써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었죠. 손님 불러놓고 배불리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라고. 어차피 결혼식 행사 자체들, 신부 화장이 어땠니, 드레스가 어땠니 라는 말은 니들이나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할 테니 꼭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집이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순조롭고 내가 이 결혼을 정말 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한 번 더 느꼈던 것이 바로 집을 해주신다는 엄마의 말을 전한 뒤 남자친구의 행동까지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제게 보이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순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쳐버린 집값이니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고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했고 보여줬고 계획을 세워오더군요. PPT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남자라면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엄마도 남자친구의 이런 면을 보고 집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절대로 허튼 곳에 돈을 쓰고 베푸는 여자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게 설령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엔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남자친구도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평생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엄마가 해주는 그 아파트 받기로 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집 문제는 끝이 났고 양가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일정만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잡기 전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지만서도요. 망가져 버리고 결혼 이야기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집도 날아가 버린 이유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김치국물 한 사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걱정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요즘 여자들 기도 세고 남자 보기를 우습게 보긴 하니까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요즘엔 손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억지로 이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서로 마음 안 상하게 어휘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몰래 말이죠. 순간 혹시 옛날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그 위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가락지라도 주려 하시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김칫국을 마시긴 했었네요.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고 단둘이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가락지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로서 제게 부탁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 전 단둘이 만나 의기투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셨으니 그게 발단이 되었고 결국엔 1년의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들었다며 엄마가 사준다고 하는 집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좋은 건 둘째이고 노파심이 든다 했어요. 왜냐? 여자 측에서 집을 해오면 아무래도 기운 결혼식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남자친구가 홀대를 당할까 봐서요. 그게 겁이 나고 노파심이 생긴다 했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이랬죠. 우선 집을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 외에 먼저 나는 노파심이 들더라. 우리 아들도 처음엔 거절했다며? 아마 우리 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 거절하긴 했지만 뭔가가 걱정이 되어서는 아니었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곧 있으면 우리 집 사람 될 사람이니 내가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도록 할게. 나는
우리 아들 무시당할까 겁이 난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남자를 하늘로 생각하고 사니? 남자들 참는 건 기본이고. 게다가 우리 아들도 지켜보니 너한테 거의 다 지고 사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와중에도 여자 쪽에서 뭔가를 더 해온다라? 물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고 감사한 마음 가질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말 그만 돌리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게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지? 이야기했잖아. 우리 아들이 무시를 당할 것 같다고. 결혼하면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은 법이다. 분명히 너희들도 의견 다툼할 것이고 싸울 일도 많이 생길 텐데 솔직히 너 생각해봐라. 그런 생각 안 들겠니? 내 집이니까 꼴보기 싫은 우리 아들 내쫓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해온 거 없으면서 저건 왜 저래? 라고 비아냥대지 않겠냐고. 나는 그게 겁이 나.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고 하면서 네가 우리 아들 잡을까봐. 내 주위에서 여러 봤었다. 그런 여자애들. 그러니까 집을 해오는 건 좋은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보다 남자친구가 혹시 무시를 당할까봐 혹은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할 때 남자친구를 내쫓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으니 저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파심 생길 수 있다 치자고요. 만일 밤잠 설칠 정도로 그렇게 걱정이 된다 하면 집을 안 받겠다. 혹은 집을 우리 쪽에서 사주겠다. 아니면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처가에 도움받지 말고 니들끼리 결혼 준비를 하거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를 붙잡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예비 시어머니 노파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노파심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셨고 제게 일주일 기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비 시어머니의 걱정을 없앨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요. 제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것도 웃겼지만 이야기는 지금 제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무시당할 것 같으면 남자친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일주일 기간을 주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절차죠. 우선 저는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의논을 좀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펄쩍 뛰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아들한테 하냐고요? 아들 부담되게?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부담되지 않겠냐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남자친구는 어머니 우려되는 마음을 몰랐으면 하는 그 뜻도 이해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건지 자기도 자기 엄마이지만 모르겠다 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이니 예비 시어머니를 좀 두둔하고 싶었는지 이 이야기는 하더군요.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됐나 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입장인데 면목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만나서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줘라.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할게. 자기 신경 안 쓰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우리 엄마가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줘라. 내가 부탁할게. 제발 남자친구가 해결하길 바랐었는데 저는 일주일 뒤에 예비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왜 먼저 전화를 안 했냐고 다그쳤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어머니의 노파심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생각해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벌써부터 우리들이 나눈 이야기를 아들한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건데 아들 뒤에 숨으려고만 하는 제가 딱 고부 갈등 일으키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원래 스스로 다스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상담사도 아니고 힐링 전도사도 아니고 왜 자꾸 저한테 노파심을 없앨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요. 내가 찾았다. 내가 방법을 찾았다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너도 이 방법을 따라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내놓던지.
어떤 방법인데요? 도대체 어떤 걸 생각해내신 건데요? 사부인을 사주신다는 그 집? 네 명의도 아니고 우리 아들 명의도 아니고 공동 명의도 아닌 내 명의로 해라. 내 명의로 하면 네 집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도 아니니 나중에 네가 집 가지고 잘난 척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내 명의니까. 안 그러니? 완전 헉이지요? 왜 우리 엄마가 사주는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해결 방안일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생각해낸 게 고작 명의를 예비 시어머니로 해라? 그런 네 집도 아들 집도 아니니 집 가지고 잘난 척 할 일 없다? 이 무슨 논리인가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와, 완전 현타 제대로 오더라고요. 전 할 말도 없었고 말 섞을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 지금 좀 당황스럽다. 어떤 의도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 차라리 집을 사주신다고 하는 우리 엄마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떠넘겼습니다. 혹시 엄마들 입장에선 예비 시어머니 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리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됐고 솔직히 거지 근성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저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다 너의 엄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나 우리 딸을 탓하지 말라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너희들의 결혼판을 깨버린 건 니네 엄마니 너의 엄마 원망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처음엔 조용조용 말을 하더니 결국 큰 소리를 냈는데 예비 시어머니도 엄마가 처음엔 조용히 말을 하니까 좀 세게 엄마한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말 중 생각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딸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애가 이렇게까지 눈이 낮아졌는지 몰랐었다고,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란 사돈을 맺게 하려고 하다니 우리 딸이 정신이 나갔었다고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노망 났어? 어디든 그지 같은 여편네가 나타났대? 아들놈 봐서 넘어가고 싶어도 우리 딸내미 인생 망칠까봐 난 당신이랑 사돈 못 맺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야. 이 미친 여편네야. 당신 아들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망친 거고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 꽃길에 똥물 튄 거야. 어디서 미친 여편네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아유 참내 정말 또라이 같은 것들 엄청 많구만. 엄마가 소리 질러대니 예비 시어머니 또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대충 들었던 건 자기도 결혼 안 시킨다. 자기 아들이 더 잘났다라는 말이었는데 엄마에게 저와의 결혼 없던 걸로 치자는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거든요.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충분히 저희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이었었죠. 남자친구는 오자마자 통화하고 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냥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매달렸고요. 남자친구는 좋았지만 솔직히 저런 시어머니 감당할 자신 없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했고 이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와 너희 엄마의 싸움으로 번졌으니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했지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친구를 힐끗 보더니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여편네야, 와서 당신 아들이나 데리고 가. 지금 그 잘난 아들 여기 무릎 꿇고 있네. 개똥도 있는데. 그만 시끄럽게 떠들고 당신 아들 내 눈에서 얼른 치워. 나 2번 말하게 하지 마. 2번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거든. 결혼은 물 건너갔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절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을 나갔거든요. 자기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집을 나온 남자친구는 이후 제게 매달렸고 우리 엄마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 되돌릴 수가 없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게 절연을 한 건 남자친구의 그의 어머니 사정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점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고 저런 놀부 같은 심보 가진 시어머니? 저는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상대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축복받아야 할 일에 이미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 다시 되돌린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데 말이죠. 남자친구와는 한 1년 정도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방으로 회사를 옮겼다는 말도 있고 외국으로 나갔다는 말도 있고 암튼 아직까지 그의 어머니와 화해를 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돈이 배려해서 딸과 아들 부부 잘 살라고 마련해주려 한 집을 자기 명의로 해야 자기가 마음 편할 것 같다 했던 저희 시어머니가 될 뻔했었던 한 아줌마의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